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송호재 대표님하고 또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딱 일주일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뵙는데 이렇게 오랜만이지? 반갑습니다. 저를 보고 싶었던 모양이죠. 아, 너무너무 보고 싶죠. 저야 늘 보고 싶죠. 그래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바로 전날이네요. 바로 전날입니다. 내일은 하루 종일 10월의 마지막 밤을 뭐 이 노래가 온통 흘러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시즌송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 계절에 맞춰서 딱 하나 노래만 히트만 하면 평생 보험이라고 합니다. 요즘 그 아파트 네네. 노래를 저도 들어봤어요. 아, 들으셨어요? 노래가 제가 뭐 음악을 잘 알지는 못하는데 네네. 이렇게 세련될 수 있구나. 오호, 그 그렇죠, 내용은 그렇죠. 조금 뭐 그렇긴 하지만 네네. 뭐 그건 뭐 요즘은요. 아, 그 정도 내용이야, 뭐. 그럼요. 예. 그 아파트 때문에 과거에 그 윤수일 가수가 불렀던 그 아파트도 지금 인기래요. 다시. 그러게 말해요. 그 노래가 정말 세련됐고, 야, 우리 가요가, 우리 문화가 뭐 세계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정도의 수준인가? 네. 말씀하신 대로 계절별 노래도 있고요. 네. 각 지역별 노래도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네. 왜 뉴욕에 가면 또 뉴욕을 상징하는 그렇죠. 노래들이 있지 않습니까? 샌프란시스코, If You Go 다 to 있고요. San Francisco 그 노래도 있고요. 서울도 있고요. 네, 서울, 부산도 서울, 있고요. 서울, 부산 갈매기. 이런 노래들이 네네. 정말 중요하구나. 네네. 또 추억을 생각하는데도 네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대단했습니다. 저도 예. 정말 팬입니다. 다음에 아파트 게임을 한번 같이 하시죠. 술 먹기 게임. 자, 오늘 이재명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이요, 정말 선거에 쫄았습니다. 15일 선거 어떻게 나올까 아주 절절절절 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김우영, 자당 의원 중에 김우영이라고 있죠. 근데 이 김우영 이름도 잘 모르겠다. 근데 잘 알려진 사람은 아닌데 최근에 아주 유명해졌죠. 법관 주제에. 와, 이 정말 뭐 대단한 그 위세입니다. 법관이 주제예요. 법관이라는 게 어차피 독립돼 있으면 아까 상권 분립이면 사법부도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관 출신 주제에 이렇게 감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나흘이나 지났는데 그때 얘기를 해야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지금에서야 엄중 경고라고 지금 뭐 엄중 경고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뭐 이렇게 김이 다 빠졌는데 왜 뒤늦게 했을까요? 방통위의 부위원장인 김태규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였죠. 네네. 법관 출신인데 법관 출신 주제라는 이런 이 막말을 했어요. 네네. 그걸 이제 나흘 뒤에 이재명이 이 엄중 경고를 합니다. 네네. 뭐 다른 사람들 경우에는 하루 만에 엄중 경고도 했는데 그렇죠. 이 김우영에 대해서는 나흘 뒤에 했어요. 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요. 네. 지금 판사들의 분위기 전국에 3,000명의 판사들이 이재명의 하는 행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우영 부분에 있어서 이 김태규가 판사 출신이죠. 네. 이 부분에 굉장히 분노를 터뜨린다. 네. 이게 왜 법관 주제에 출신 주제에라는 말 하나 때문에 이렇게 분노를 터뜨리느냐?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쌓이고 쌓였거든요. 누적됐죠. 가장 큰 것이 네. 국회에서 국정감사장에 네. 중범죄자인 그 이화영을 불러다가 아하. 정청래입니다. 네네. 자기가 재판을 여는 식으로 했어요. 네네. 검사가 사건을 조작했다라고 했어요. 네네. 검사가 사건을 조작했다면 그러면 신진호 부장판사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네네. 다 들여다본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검찰총장이 정말 화를 냅니다. 네네. 그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요. 네네. 화를 내면서 이거 만약에 사실이라면 자신은 옷을 벗겠다. 네네. 검찰이 조작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재판정에서 다툴 문제다. 그렇죠. 왜 국회에서 이걸 국정감사장에서 문제를 삼느냐? 네네. 핵심을 찌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요. 네네.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은 무죄다 토론회를 2번 열었고요. 그렇죠. 이재명은 무죄다 현역 의원들 릴레이를 하고 있어요. 네네. 100만 챌린지. 예.
100만 명 서명 운동을 또 하고 있어요. 네네. 이걸 판사들이 도대체 어떻게 쳐다볼까? 그렇죠. 그 부분에 이재명이 음흠. 사실은 뭐 쫄았다라고 해야 됩니까? 네네. 이거 아니구나. 네. 지금 이재명이 벌려놓은 국회에서 난장판이 이재명도 수습하기 힘들 정도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렇지요. 저는 탄원서라는 게 참 희한한 탄원서도 있구나 싶습니다. 첫 번째, 진짜 희한한 탄원서 1. 이화영의 부인, 백정화. 이화영의 부인이 탄원서를 작성을 해서 냅니다. 원래 탄원서는 어디에 보냅니까? 판사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아유, 우리 남편이 이렇게 사실 착한 사람이고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이재명이라는 이재명 지사를 잘못 만나서 이재명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면 탄원서가 돼요. 예. 예를 들자면 예. 아니, 형량을 좀 줄여주세요. 정말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이것도 탄원서가 됩니다. 근데 백정화가 어디다 탄원서를 냅니까? 민주당에 내요. 민주당이 사법부야? 민주당에 탄원서를 내니까, 맞아. 법사위원장 정청래 같은 인간이 지금, 마치 자기가 판사처럼 판사 놀이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상한 탄원서입니다. 두 번째 이상한 탄원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재명 개딸들이 하고 있는 탄원서예요. 무죄를 주장하는 탄원서. 아니, 탄원서가 무죄를 주장하면 탄원서라는 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선고를 내리고 있는데 탄원서가 막 와서 보니까 무죄래.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 판단은 내가 하는 거지. 그리고 탄원서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고, 우리 지금 이 피고인이 너무너무 훌륭한 일을 많이 한 분이에요.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그게 탄원의 기본이거든요. 기본이잖아요. 자기가 인정을 할 건 하고, 하고. 그다음 이런 사유가 있으니까 선처해달라는 거거든요. 선처.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토론회와 이 탄원서를 보면 내용을 보면요. 네. 팩트를 왜곡해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재명이 두 가지 거짓말을 했느냐, 위정교사를 했느냐, 그 녹취록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녹취록은 인정을 하고요. 네네. 법적인 적용에서 좀 선처를 해달라. 이건 토론회도 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나 민주당에서 하는 행동은요. 네네. 기존 나와 있는 이 녹취록을 부인합니다. 네네. 거짓말 아니다. 네. 녹취록 그 위정교사 아니다. 네.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판사가 굉장히 기분 나빠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특히 거기에다가 국회에서 정청래가 재판을 열었어요. 네네. 사실상. 네. 이게 뭐 하는 짓이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신진우 부장판사를 탄핵하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3,000명 가까운 판사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네. 신진우 좀 제발 이재명 탄핵해라. 예. 그거 탄핵 잘하는데 왜 신진우는 못하느냐. 네. 왜 못하는지 아시죠? 왜 못하죠? 요건이 없거든요. 네. 이거 하면 네. 판사들 사회가 정말 뒤집어질 겁니다. 그렇죠. 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하겠다라고 했다가 예. 지금 10일 뒤에 안 하겠다고 꼬리를 내렸어요. 그 심우정 검찰총장 뭐 거의 그냥, 죽일 듯이 정말 달려들어갖고 물어 뜯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까? 그날요. 예. 그날 오후에 네. 아차한 거죠. 한 겁니다. 아. 자, 3명을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지검장과 중앙지검장과 그 해당 부장검사 부장검사. 3명을 무조건 그 탄핵하겠다라고 올린 거예요. 네. 이걸 이재명이 스크린을 못한 겁니다. 그대로 주장이 나왔던 거죠. 네네. 바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아. 이거 수사 지휘권도 없는 사람을 네네. 가방 부분은 거기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아닐 때였습니다. 그렇죠. 이원석 검찰총장이었고. 그렇죠. 자, 이거를 만약에 탄핵한다라고 내면 네. 기존에 이재명을 수사했던 검사 4명을 탄핵하면서도 온갖 거짓말을 다 갖다 붙였거든요. 그렇죠. 또 그래야 되거든요. 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네. 판사와 검사는 법정에서 다투는 것 같아도 같은 법조인입니다. 네네. 다 법적인 원리에 따라서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요. 네네. 서로 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이런 부분에 딱 걸린 겁니다. 그렇군요. 심우정 검찰총장 10일 만에 사실 쪽팔리거든요. 네네. 설 내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서 별짓을 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그렇죠. 그거 재판부 바꿔달라고. 네네. 아예 이게 협박이 안 되니까 액을 하다시피 했어요. 네네. 왜 그럽니까? 이재명 잘하지 않습니까? 네네. 신진우 부장판사 탄핵하면 됩니다. 네. 거짓말로 또 탄핵 할 수 있어요. 국회에서 지금 과반이 넘으니까요. 그럼요. 못하는 이유가 있죠. 못한 이유가. 신진우 부장판사를 탄핵하면 내용을 내야 됩니다. 네네. 뭐 때문에 탄핵을 한다. 네네. 뭐 어떤 법률을 위반했다. 네네. 못 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이런 난장판을 벌리는데 이게
대한민국 그 사법부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니, 이재명은 그러니까 예. 이판사파입니다 지금. 이유가 있죠. 왜 이유가 없습니까? 감히 이재명 대표, 이재명을, 지금 판결을 내리려고 해?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화영이 7번의 진술 번복을 한 걸 이화영을 어떻게 잘 구슬러 가지고 네. 지금 그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 짜장면 얻어먹고 사건을 조작했다라는 네네. 걸로 만들어 놨는데 네. 신준호 부장판사가 그건 믿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네네. 판결에서. 네네. 그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네. 사업을 하고 있는 김성태의 말이 네. 이 신뢰가 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9년 6개월의 징역형을 때립니다. 네네. 이재명으로서는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 그렇죠. 신준호 때문에. 그렇죠. 내일 재판이 또 열립니다. 2심 재판. 그 이화영의 지금 대북송금 항소심 수원 재판이 고법. 열립니다. 예, 예. 그 결심 공판이에요. 네. 11월 다음 달 말이나 이것도 나옵니다. 그렇죠. 선거가 이제 실시가 되겠죠. 내일 구형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냥 이재명이 지금 거의 아까 말씀하셨지 이판사판이자 뭐랄까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우왕좌왕입니다. 진짜, 멘탈이 붕괴된 것 같은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또 한동훈 대표 만나자라고 애원하는 겁니다. 전 좀 애원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고 보자고 말만 하는데 당대표 회담 감감무소식이야.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세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계속 아이고 회담하자라고 추파를 좀 던집니다. 뭐 때문에 이럴까요? 이재명이 한동훈에게 된통 당한 거예요, 이거. 한동훈도 여야 당대표가 전쟁 중이라도 사실은 만나야죠. 네. 주고받을 건 있죠. 그렇죠.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주고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요. 네. 한동훈이 이재명을 뭐 좀 이용한 건 맞죠. 네네. 윤한 회동을 앞두고요. 네네. 그런데 한동훈의 생각은 분명히 있는 거죠. 네네. 한동훈이 이재명에게 얻어야 할 것은 네. 지금 의료 대란 부분, 저 협의체 만드는 부분요. 네. 금투세 부분 여러 가지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해요. 네. 여야 의정협의체 부분 자기가 먼저 하자라고 하고 적극 협조한다 해놓고 지금 또 발을 빼요. 예. 왜냐하면 이재명은 의료 대란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한동훈 대표가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꼭 짚었죠. 그렇죠. 입장이 뭐냐라고 물은 겁니다. 금투세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은 네. 금투세 이 유예든 폐지든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지금 또 덮었어요. 예. 입장이 뭐냐라는 겁니다. 만나자는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네. 이재명으로서는 소위 뭐 이관계 정도를 생각했겠죠. 했는데 그렇죠. 지금 사실은 답답한 건 이재명이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판사들에 대해서 협박하는 부분이 안 통하거든요. 그렇죠. 이재명이 지금 가장 바라는 것은 네. 윤 대통령과 한번 만나는 것일 겁니다. 그렇죠. 이 굉장히 자기 이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네. 근데 윤 대통령 만나줄 생각도 안 해요, 이제. 4월에 한번 만나봤는데 이건 뭐 답이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아, 그리고 엄청나게 역작용만 있었잖아요. 그렇죠. 마치 온갖 그냥 가짜 뉴스나 뭐랄까 소문만 무성하게 만들어놨죠. 저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요. 네네. 그 공개된 장소에서 네. 16, 7분을 자기 혼자 떠드는 야당 대표는 처음 봤어요. 그렇죠. 그걸 기자회견을 해, 기자회견. 윤 대통령이 그걸 그냥 뭐 떠들도록 둬요. 그냥 해라. 예. 그다음 맞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어떻게 자기가 좀 이용해 먹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안 말려들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맞아요. 뭐 또 오늘 계속 뭐 이거 이 스토킹 비슷하게 이렇게 예, 하고 예. 있는데 네네. 한동훈 대표가 바로 쏘아붙였지 않습니까? 네네, 오늘? 그렇죠. 그 북한의 러시아 그 참전 부분에 예, 예.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라. 그렇죠. 가장 최악의 이재명의 왔다 갔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야 의정 협의체에 마치 거기서 참여할 것처럼 하고 참여했다가 실제로 의사회랑 몇 개 단체 직능 단체가 들어오니까 갑작스럽게 또 안 한대. 그리고 자기는 또 박단 전공의 대표 전공의 단체 대표 또 만나. 그러더니 여야정 협의체를 해야 된대. 그러면 들어오면 돼요. 함께 그러니까 이 문제야말로 그 여야정 협의체에 들어와 갖고 함께 의사들을 설득하면 돼요. 그런데 여야정 협의체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실제로는 안 들어가면서 지가 빛을 발하려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오늘
지적을 한 거죠. 멘붕 상태예요. 네. 이재명은 지금 사법 리스크밖에 생각이 없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보기에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고 네. 민주당에서 사실은 이재명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저렇게 경쟁하듯이 네. 지난 국감을 보셨으면 국감장이 정청래와 그 최순희 저 과방위 위원장 때문에 네. 이게 무슨 난장판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이 이재명으로서는 저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 통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퍼퓰리스트인지 무엇이든 간에 자기가 또는 민주당이 주장해놓고 그걸 다 또 눈치 보면서 안 해요. 대표적인 게 지난번 대선 때 대선 경쟁을 하면서 기본소득. 와, 기본소득 갖고 정말 얼마나 울고먹었어요. 근데 실제로 투표에 들어가기 직전이 되자, 기본소득 뭐 나중에 하면 되지. 이렇게 툭 던져버려요. 지금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차별금지법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 차별금지법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도 말을 바꿔. 민주당은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갖고 얼마나 장사를 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 보수 우익과 우파와 관련돼서 비난을 해왔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그건 뭐 나중에 하면 되지 뭐 라고 하면서 이유를 이렇게 돼요. 그걸 철회한 이유를 이게 발의한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에 가버렸다. 대표 발의자가 이상민 의원이었거든요.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물론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법이 있긴 있지만 그 이외에 엄청나게 많은 지금 현역으로 다시 뽑힌 그 민주당 의원들이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높였었거든요. 딱 이 사람이 하는 행동과 그 주장은 이 사람이 말을 바꿀 때까지만 유효하다. 이게 딱 드러난 거죠. 거짓말이 입버릇처럼 되어 있고요. 네. 저는 이재명 자신이 자기가 보수주의자고 실용주의자라고 해요. 네. 저는 이재명은 그냥 정치 장사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재명은 뭐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뭐 목적이나 목표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네. 뭐 인사하시려면 하십시오. 아닙니다. 베로니카님 감사합니다. 네, 미리 적어놓고 말씀을 끊으면 안 되니까. 예. 또 방송을 아세요? 그래요? 격려해 주시는 거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베로니카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모든 걸 자기 그 계산으로 또 그 거짓말로 무마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네. 가장 지금 이 한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이재명은 이제 거짓말을 해도요. 네. 국민들이 뭐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네. 원래 거짓말 하는 사람이니까. 네. 이재명이 노린 건 적은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원래 거짓말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뭐 존경한다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아느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이재명은 각종 비리도 이재명이니까 뭐 더 이상 비리를 저질러도 이제 놀라지도 않아요. 국민들이. 그렇죠. 나 원래 미천하니까 뭐 이렇게. 뭐 그런 식이 되어가는 예. 거의 이제 이건 뭐 양아치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정도 되면. 그렇죠. 우리 이걸 여의도에서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많이 아시지만 정치 양아치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책사라고 불리는 분들, 뭐 킹메이커라고 불리는 분들, 이분들한테 영혼이 없다는 건 삼국지에도 나와요. 뭐 봉추, 와룡, 뭐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 여기서 불리면 저기로 갈까, 저기서 부르면 여기로 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날 사람은 좀 만나야지. 윤여준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옛날에 제가 윤여준을 존경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굉장히 학식도 높고 또 진중한 그런 스타일이고. 근데 이재명이 윤여준을 굳이 만나고 김종인도 만났다, 이번엔 윤여준을 만나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윤 대통령도 못 만나고 한동훈 대표도 못 만나고. 그렇죠. 지금 이재명은 안정감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이 있으니까 이 안정감을 보여주질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폭넓은, 이게 김종인이나 윤여준이 뭐 보수 우파하고 무슨 상관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저는 윤여준을 결정적으로 네. 안철수하고 대격하는 걸 보면서 네네, 점점 그렇게 되죠. 미천이 저것이었구나. 그렇죠. 참 여의도에 있으면요 놀라는 일들이 많습니다. 네. 각 분야에 막 대단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의도에 들어오면 네. 그 무너지는 게 몇 년 걸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정치권이 경쟁도 심하지만 네. 이게 정치적 감각이라는 것이 각 분야의 어떤 정도의 성취를 이룬 사람이라고 해서 네. 정치 감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가지고 노는 거죠. 네. 김종인, 윤여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야당 대표의 권위 이런 걸 지금 사법부에 보이고 있는데 그게 사법부가 김무영이 하는 말 법관 출신 주제에 이 한마디 정청래가 하는 행태를 한번 보면서 네. 사법부가 판사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네. 여론에 휘둘리지 말아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여론에 이건 휘둘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100만 무죄 그 서명 운동에 대해서 네. 판사들이 그 이재명의 다음 달 있을 1심 그 선고 재판부가 네. 정확하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국민 앞에서. 네네. 이런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야, 윤여준은 그래 저는 이제 뒷방 노인네 신세라고 이제 뭐 노인네라는 표현 좀 그 폄하 발언처럼 들리시겠지만 뭐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뒷전에 이렇게 그 물러서 있는 그런 오비들이 그래도 이렇게 뭐랄까 덕담도 하고 세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치인이라기보단 양아치잖아요. 그런데 굳이 만나서 윤 대통령은 국민 신뢰가 낮고 이재명의 대표 역할이 크다. 이런 아무리 덕담일지라도 이 윤여준의 입에서 이렇게 나온 그 제목이 뽑힌 기사를 보면서 참 할 말이 없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예. 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근데 이재명은요. 예. 이렇게 윤여준 만나 뭐 한동훈한테 애원해 뭐 바쁩니다. 김우영 야단쳐. 그런데 실제로 해야 될 건 안 해요. 뭐죠? 법카와 관련돼서 벌써 3번이나 소환 요청을 했는데 나오지도 않고 서면 진술을 하라. 그것도 지금 묵살을 합니다. 왜 이럴까요? 저는 이걸 수원지검에서 이재명을 부르지 않고 네. 바로 기소를 할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거기에 반대합니다. 네, 저도 반대입니다. 저는 이 이재명 네. 영장을 쳐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그렇죠. 국회에서 표결해서 통과되지 않더라도요. 네네. 검찰의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네네. 첫째, 이거 바로 기소하면요. 이재명 또 그럴 겁니다. 왜 자기 그 방어권을 보장해 주지 않느냐라고 할 네네. 겁니다. 그렇죠. 3개월을 지금 소환에 응하지 않고 서면 질의에도 응하지 않았어요. 깔아뭉개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요. 뭐 네. 2천만 원, 3천만 원 법인카드 쓴 것은 자기는 죄로 보지 않는다 이 이야기예요. 네네. 검찰이 억지 기소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의 많은 이 범죄 비리 혐의 가운데요. 네. 가장 파렴치한 것을 꼽으라면 저는 이 법인카드를 꼽습니다. 그럼요. 진짜 파렴치 잡범이지. 이거 일반적인 CEO나 일반적인 자치단체장은요. 네네. 그 밑에 부하 직원들에게 쪽팔려서 이런 짓 안 합니다. 그렇죠. 이 처음에 이런 짓을 했어요. 네네. 자치제가 시행되고 난 다음에 네네. 창피 다 당한 겁니다. 그렇죠. 거의 없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이 이런 짓을 한 겁니다. 네. 죄가 네. 크지는 않습니다. 중범죄는 아닙니다. 네네. 근데 굉장히 파렴치범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중범죄가 아니라 죄질이 나쁘다. 그렇죠. 죄질이 나쁘다죠. 이걸 깔아뭉개는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엮여져 있는 것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네. 법인카드를 사용한 게 김혜경의 선거법 위반 재판입니다. 네네. 거기에서 김혜경과 그 소위 배소연이 이제 법정에서 인정을 한 거예요. 네네. 둘이가. 네. 이제 이 증거 앞에서 꼼짝을 못 하는 것이다. 네. 김혜경이 이 법인카드에 대해서는 이 검찰의 소환에 응해서 진술 거부를 했어요. 네. 이 무슨 의미냐면요. 네네. 이재명에게 물어봐라 이 소리입니다. 네네. 법인카드가 사용이 되고 법인카드가 어떻게 결제가 된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네네. 배소연도 좀 알겠죠. 그렇죠. 이재명 때문에 이 법인카드를 쓴 겁니다. 3개, 4개 네네. 배소연 법인카드니. 네. 근데 이재명이 이렇게 답을 하지 않고 검찰의 소환에 전혀 응하지 않으면 네. 검찰은 여기에서 절차를 밟아줘야 합니다. 그렇죠. 예. 강제 맞습니다. 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그래서 국회에 막히면 또 막히는 대로 네. 수원지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국회에 보내봤자 뭐 통과가 안 될 거니까 이 부분 뭐 큰 건도 아니니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이게 배임 정도로 혐의로 되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기소를 하는 것이 어떻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수원지검이 지금 너무나 축소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국고손실죄예요. 그럼요. 제가 보기에 네. 국고손실죄는 굉장히 중한 범죄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뭐 3천만 원 좋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시자고요. 뭐 소고기 값이랑 샌드위치랑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백을 했어요. 누가? 김혜경이. 뭐라고 자백했느냐? 최우진술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제가 뭐 판사님이 생각하시더라도 좀 이 사안이 이상하게 들리실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잘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면 보좌하는 사람들한테도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 김혜경 입에서 보좌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 절대 도지사의 부인은 보좌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법적으로. 그런데 지금 조명현이나 혹은 배소연을 보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부렸다는 거를 자백한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국고 손실이에요. 그들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월급은 사실은 손실이 된 거예요. 왜 도지사 부인 수발을 들어요?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치제가 시행되고 난 다음에 이런 자치단체장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한 10년 가까이 92년도에 자치제가 시행이 됐거든요. 네. 이거 10년 가까이 논란을 빚다가 정리가 됐어요. 네. 근데 아직도 이거 이재명처럼 이런 짓을 저지른 사람이 생긴 거예요. 네네. 이거 지금 부인 그 배우자의 경우에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관사도 사용하는 논란도 많았거든요. 네. 이게 철저하게 엄격하게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이게 애매해요. 제가 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경기도지사가 있는데 경기도에 공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도지사 부부가 거기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네. 도지사 그 부부가 그 참석을 할 때 관용차가 제공이 됩니다. 네. 자, 경기도의 공무원들이 수행을 해줘요. 네. 이 부인까지 배우자까지요. 네. 그 공적인 행사에 한했습니다. 네. 그걸 벗어나게 되면 이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음흠. 이게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20년 동안. 네. 이 정리를 못한 사람이 유일하게 이재명인 겁니다. 그렇죠. 이거 수원지검에서 엄격하게 다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또 네.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노하는 건 이거예요. 조명현 씨를 배소연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조명현 씨가 그러니까 집 앞, 도지사의 집 앞에 물건을 배달하는데 김혜경과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마주쳤어? 마주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아이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니? 뭐 하면서 야단을 쳐요. 그러니까 조명현은 그림자여야 되고 절대 물건을 갖다 놓는 것도 김혜경한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수직적인 상하 관계니까. 노비니까.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김혜경,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김혜경과 배소연의 관계는 수직적인 상하 관계였다. 배소연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판시를 합니다. 배소연이 그렇게 깜짝 놀라서 조명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네. 이 김혜경과 배소연의 관계는 저는 이 경제 공동체라고 보죠. 네. 조명현은 아닌 겁니다. 네. 자, 경제 공동체 관계에서 이거 사람이 계속 연결이 되는 걸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이재명과 김혜경 부부의 비밀을 네. 이 배소연까지만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결국은 조명현이 알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이 사실을 전부 공익 제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막았어야 하는 것이죠. 네. 그 배소연이 그 마지막 재판에서요, 선거법위반 재판에서 네. 한번 나오지 않아서 200만 원 벌금형을 받습니다. 네. 과태료 참. 과태료를 받죠. 예. 그 다음 나와서 이제 재판에서 울먹인 것은 그 재판부가 기가 막힙니다. 네. 그 금융 거래 자료를 모두 제출하라고 해서 다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딱 드러낸 겁니다. 네네. 답이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인정한 것입니다. 네. 그게 이제 두 사람이 울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네. 10만 4천 원이니까 네. 선처에 달라짐 이 소리예요, 사실은. 네네. 그 소리를 변호사는 했을 겁니다. 네. 그 법정에 제가 취재해보지는 않았는데 네네. 자기 입으로는 차마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최후 진술로 직접 했다고 하니까 그렇죠. 이 김혜경이 나중에 그때 원래 이것도 2번 한 거예요. 이 결심 공판이 2번 했잖아. 지난번에 결심 공판 했어요. 최후 진술도 했어요. 선고 300만 원 했는데 선고 바로 전날에 판사가 내가 변론을 제기하겠습니다. 더 알아봐야 됩니다. 해갖고 결심 공판을 2번 한 거예요. 그럼 원식 부인이 딱 걸려가지고 위증죄가 이제 참.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이죠. 자, 이제 얼마나 민주당이
수권 정당이 될 수 없는가? 얼마나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감이 아닌가? 얼마나 이 이재명과 민주당은 안보에 대해서 이렇게 천박한 인식을 갖고 있는가가 계속 하루하루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북한의 군이 우크라이나에 참전한 것을 두고 그것을 축소하고 왜곡하고 그 다음에 모든 그런 그 이유를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 아니 윤석열 정부가 김정은과 손을 잡고 이게 파병해야 됩니다. 러시아에 제발 좀 파병해 주세요. 라고 합의를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얘기에 앞서서 속보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북한군의 아주 그 전체가 지금 참전한 건 아닌데 소수의 북한군 병력이 실제로 교전을 했다는 소식이 우크라이나의 지금 그 시민단체에 의해서 밝혀졌고요. CNN이 북한군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아주 그 격전지에, 그러니까 그 크로스크 지역의 격전지에 지금 도착을 했다라는 속보와 함께 우크라이나 시민단체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 한 명만 제외하고 전멸을 했다. 안타까운 소식이 이제부터 계속 될 것 같아서 이 속보부터 좀 전해드립니다.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은요. 그나마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보건대 지금 대통령실에서 거의 시시각각 이걸 거의 다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도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까지를 연동해서 굉장히 유동적으로 네. 단계별 대책을 세우고 있다. 네. 제발 이 국방의 문제, 이 북한의 이 파괴한 이 문제는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거짓 선정을 하지 말아달라. 그렇죠. 가짜 뉴스를 하지 말아달라. 네. 부탁을 하는 상황이에요. 네. 아주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이 사태 전체를 잘 파악하고 대처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네. 놀라운 것은요. 네. 이재명과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제일 처음에 네. 그 소위 이 파병을 놓고 국정원에서 그 참관단을 보낸다라고 하니까 네네. 뭐 고문 기술 가르치려고 보내느냐. 네네. 이게 지금 이렇게 조롱할 일입니까? 그렇죠. 이게 야당 대표 입에서 민주당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그렇고 난 다음에 지금 와서는 또 이걸 이용을 해서 네네. 이 국내 정치에 뭐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의 가짜 뉴스를 계속 퍼뜨려요. 네네. 지금 이 사실을 왜곡하는요. 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건 민주당이 정면으로 위헌 정당입니다. 네네. 우리 그렇습니다. 이 국정에 대해서 네. 헌법을 위반하는 정당이에요. 네. 예. 맞습니다. 자, 이왕 말씀을 하신 김에 그럼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자, 어저께까지는 이재명이 고문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원 고문 기술자를 보내느냐, 전 세계에 우리의 고문 기술을 뽐낼 일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씀하셨듯이 아니 왜 고문을 합니까? 북한군이 만약에 포로로 잡히면 포로가 아니에요. 포로 대우를 안 합니다. 왜? 북한군은 파병이 아니라 용병이거든요. 용병은 제네바 협정에서 포로 대우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이 포로로 잡았을 때 누가 소통을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 소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국정원이 이런 북한인들을 만나면 무엇부터 합니까? 의사를 물어봐요.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참전하게 됐느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 번째, 대한민국이나 제3국으로 갈 마음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민들도 국정원이 제일 먼저 신문을 합니다. 그 신문이 진짜 무슨 탈북민들이 탈북을 하면 뭐 고문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재명은 지금 정신 상태가 네. 이상해요. 네. 그러니까 이 거짓 선동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어요. 네. 근데 그 쓰는 표현들이나 네. 이 방향이 네. 엉뚱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고문 이야기도 그렇고요. 네. 또 무슨 뭐 닭의 목을 잘라서 피를 내서 뭐 전쟁을 하려고 하느냐. 주술을 가지고 거짓 선동을 하는 의도는 읽혀요. 네. 근데 이거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재명이 지금 도대체 그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네네. 써주거든요. 네. 밑에 보좌관에서. 네. 보좌관에서 써주는 내용이 이 내용일 것 같지는 않아요. 안 그렇죠. 이재명 자기 혼자 지금 밤새 뭔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튀어나오는 한마디들이
지금 우리 국정에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고 불안한 요인이 되고 있다. 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정부에서 네. 아주 이거 무게감 있게 상황을 관리하고 상황을 있다. 잘 관리하고 있다라는 점이 안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오늘 가장 분노하는 대목이 이자입니다. 사성장군 출신의 국회의원 김병주라는 자입니다. 네. 김병주는 제가 사성장군이었을 때 연합사에 있을 때 만나봤습니다. 제가 육군 발전 자문위원이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만나봤는데 그땐 굉장히 한미 동맹을 마치 굉장히 지고지상한 양 주장을 하고 특히 이 사람이 그거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에이브러햄 주한미군 사령관 아시죠? 흑인 출신. 예. 그 에이브러햄과 형과 아우, 일 정도로 가까웠대요. 이 사람이 그렇게 또 막 살살거리면서, 사람 부침성 있게 대하고, 또 더군다나 이 한미연합사에 같이 있었던 미군들이 돌아가면 꼭 선물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잊지 말아요. 이때는 굉장히 제정신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고, 더군다나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된 이후부터는 정말 군에서 쪽팔릴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진짜 똥별이었구나. 아니 최소한 민주당에 가더라도 자기가 군인이었다는 거는 자랑스러워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최소한의 어떤 군인 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무슨 얘기를 했다고요? 우크라이나에 국회 동의 없이 창간당을 보내면 국방장관을 탄핵하겠다.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자, 창간단은 파병이 아닙니다. 지금 파병은 당연히 동의를 구해야 돼요. 국회 동의 없이 파병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관단은 뭡니까? 가서 정보를 얻는 거예요. 전 세계에 처음으로 북한이라는 폐쇄사회가 군이 어느 정도의 실력이고 어떠한 작전 수행을 하고 어떤 무기를 갖고 이런 체계를 우리가 알아야 북한과 대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창간단이 가는 겁니다. 지금 창간단은 나토 국가를 포함해서 미군 포함해서 다 창간단 보내고 있어요. 러시아가 아무런 신경을 안 씁니다. 창간단에 대해서. 그런데 창간단이 무슨 파병을 하는 양 창간단에 대해서 국방장관 탄핵을 하겠다. 이자가 지금 사성장군 출신 맞습니까? 탄핵이 입버릇이 된 거예요. 예. 민주당과 이재명의 이런 이상한 국회에서의 난동질을 보면서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방향은 문제가 있다. 방향도.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자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무슨 진보나 좌파 이전에 자질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청래나 다 최민희 다 마찬가지고요. 김병주 사실은 이 최고위원이 못 될 걸 억지로 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기가 충성을 보여줘야 되는 아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탄핵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또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이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많이 국회의원이 됐다라는 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요.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요? 지금 야당이 192석이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도 이렇게 이길 줄 몰랐던 겁니다. 이게 바람이 이상하게 불어가지고 총선 결과가 이렇게 한번 나오게 되면요. 당선이 되어서는 안 될 이게 좌든 우든요. 제가 이 표현이 좀 심한데 쓰레기 수준의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공감하실 겁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을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조국당도 마찬가지고요. 양문석은 내가 꼭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네네.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좌든 우든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돼가지고 지금 국회가 이재명 때문에 난장판인데 그것보다 더 지금 형편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전 정청래 최민희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21대가 최악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근데 22대는 더해. 최소한 21대에 왜 이모 얘기하고 3M 얘기하고 그때가 그리워요. 그 자들이 그리워 차라리.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비트코인 투자하기 위해서 그 눈이 벌겋게 해가지고 지금 비트코인 돈이 오고 가는데 지금 이모가 뭔지 지금 밤새 했으니까 밤새. 아니 이 사람들은 이거 생각하고 나와서 하는 말들이 이런 정도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지금 여러 명들 정청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여든 야든 일정한 수준은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마저 지금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야당은 지금 뭐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끌고 와서 뭐 하고 있는데 전쟁광이나 할 제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보세요. 북한군을 살리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든지 해야 됩니다. 북한군들은 10대, 뭐 17살에 군대를 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중학교 졸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앳된 소년병들이 훈련도 제대로 못 받고 지금 가는 겁니다. 드론과 관련해서 대드론 뭐 이렇게 그 방어 훈련 이런 거 전혀 못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 지역 개활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엄호하면서 이렇게 이 은신하면서 전진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냥 평야라고 합니다. 거기에 진짜 총알바지인데 더군다나 더 분노스러운 건 뭐냐 하면 1,500명의 특수부대가 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특수부대가 뭘 하는지 이제 밝혀졌습니다. 뭘 하냐고요? 바로 진 있지 않습니까? 폭풍군단이라 불리는 본진이 탈영하거나 뒤로 빠졌을 때 처형을 하는 처형조라고 합니다. 그 아마 뒤에 그 헌병 기능을 해야 될 그 인력이 그 병력이 더 많아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이유가 자명합니다. 심리전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탈영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서 개죽음 당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리전을 하자라는 것이고 그 심리전에 우크라이나에 협조를 하자라는 것이고 신문이라는 것은 그래 대한민국으로 올 마음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어로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우크라이나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자라는 것이지 지금 당신들 얘기처럼 전쟁광, 전쟁을 서울로 갖고 온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많은 언론에서 그 살상 무기를 미국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우리가 그걸 보내고 있는데 네. 그걸 직접 보내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대통령실이 오늘 오후 늦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게 검토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네. 그러면서도 단계별로 대처하는 방법을 지금 수립해 놓고 있다. 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별로 계속 바뀌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북한이 파병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네. 이런 상황을 가지고 또 거짓 선동을 해야만 되는 네. 이것 가지고 또 계엄 이야기를 또 해요. 네네. 이런 밑도 끝도 없는 거짓 선동 민주당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재명의 그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라는 점에서 네. 빨리 이재명 그 1심 선고에서 저는 가능성이 낮지만 또 주장을 합니다. 네. 위정교사 재판요. 음흠. 그 1심에서는 이재명 구속시켜야 합니다. 네. 국회 체포동의안이 두려워서 검찰이 사법부가 먼저 체포동의안 가도 부결될 테니까 이런 게 무슨 법리입니까? 이런 게 무슨 검찰입니까? 수원지검이요. 좌고우면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큰 죄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생각을 하죠?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거야. 이 생각을 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PD님, 아까 제가 드린 저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다. TV조선의 이것이 정치다에서 방송된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 디자인 이미지를 보여주세요. 이게 더민주혁신회의가 아시죠? 홍위병들이 바로 윤석열 정부가 지금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북한군 파병은 가짜뉴스다. 라면서 4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크라이나 측 자료만으로 북한군 파병을 기정사실화할 수 있나. 이게 가짜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측만 지금 자료한 게 아니라 우리가 확인해 준 거예요. 안면 인식 기술로. 두 번째, 이건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제일 먼저 발표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해서 나토 모든 지금 서방 국가들이 확인을 한 겁니다. 파병했다. 그러니까 용병이죠. 용병을 지금 확인했다. 그러니까 1번 말도 안 되고요. 2번 러시아가 얻을 이익이 불분명하다. 북한군 파병이 필요한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러시아가 그 개활지에서 하루에 1,000명씩 죽어갑니다. 자국에 지금 병사들 병력이 모자라서 모자라죠. 지금 지원했는데 자국 병사들이 죽어가는데 당연히 용병이 필요하고. 3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당사자들의 태도가 다르다. 뭔 소리? 이건 뭔 개소리예요?
태도가 왜 달라요, 지금? 다 한미일 안보 협력 당사자들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워싱턴에서 지금 파병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할게요. 북한군 파병이 아닌 북러 차원의 합동 군사 훈련이 시작된 것은 아닌가? 이적행위 아닙니까? 저 정도 되면. 아니, 이 정도 되면 이 뇌 구조 정도가 아니라 이 심리 상태를 일단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어떤 병력이 없는지 진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참 그렇죠? 저런 거짓 선동, 저는요. 예. 저런 거짓 선동에 대해서도 반박을 해야 되는 네. 그 김민석이 매일 주장하는 계엄에 대해서도 이걸 반박을 해야 되는 그런 거짓 선동이 통하는 참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인터넷이 발달을 하면서 네. 또 거기에 거짓 선동이 생활화되어 있어요, 민주당이. 네. 그렇습니다. 이걸 거기에 대해서 그때그때 반박을 하지 않으면 네. 또 많은 사람들이 바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속 반박을 해야 되는 우리 지금 현실이. 이 언론 현실, 이 정보 흐름이 말입니다. 네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밑도 그렇습니다. 끝도 없는 거짓 선동이에요. 예. 그러면 이 더민주혁신회의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 정치인의 말은 정치인들이잖아요. 저게 30명이나 있어요. 더민주혁신회의 현역 의원들이 줄을 서갖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30명이 이게 공식적인 입장이라면 이제 오늘 기사부터 책임을 지십시오. 한 명 빼놓고 전멸을 했다. 그리고 이게 곧 CNN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병력이 크루스크에 도착을 해서 전장에 투입된다라는 지금 기사가 나옵니다. 내일부터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적이 지금 애니미가 북한이라고 할지라도 북한의 청년 앳된 소년병들이 남의 나라 전장에 가서 저렇게 개죽음 당하는 거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쏟아질까 봐요. 이런 기사들이 쏟아질까 걱정입니다. 진짜 두려운 일입니다. 네, 실제로 이런 일이 내일부터 벌어지면 더민주혁신회의는 어떤 책임을 질 겁니까? 민주당은 어떤 책임을 질 겁니까? 이재명은 자신들의 홍위병들이 이렇게 정말 세계의 세계의 자유민주 가치를 연대하고 있는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이런 말들이 자신의 홍위병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은 어떤 입장을 취할 건지요? 정말 무책임한 거짓 선동입니다. 네. 지난 15년간 계속되는 것들입니다. 네. 선거 때만 되면 또 큰 일이 있을 때면 언제나 이런 일들이 계속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북한의 파병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그동안 대통령실이 좀 사실은 헤맸어요. 네네. 여러 가지 부분에. 네. 근데 대통령실이 굉장히 그때 즉각 대처를 잘하고 있어요. 네. 이 거짓 선동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을 계속 잘해주고 있고요. 이 정보도 굉장히 전체를 다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이 부분은 제가 칭찬을 합니다. 대통령실이 이 대변인실이 굉장히 대처를 잘하고 있다. 네. 유기적으로 다 엮어져 가지고요. 네네. 안보실하고 잘 대처를 하고 있어서 이재명의 이 거짓 선동이 그래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네. 사실 우리 사회가 거짓 선동에 굉장히 취약했어요. 취약하죠. 그동안. 예. 이 부분들이 좀 잘 그래도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봅니다. 정의찬이나 혹은 강의원 이런 한 청년 의장 그리고 남청년 의장 이런 자들이 더민주혁신회의의 핵심이라고 나왔을 때조차도 저는 그래도 이 자들이 이제는 정신 차렸겠지. 웬걸요? 이 지금 더민주혁신회의가 낸 이 네 가지 질문을 보면서 함청년은 안 변하는구나. 응? 지금 김정은 일가를 숭상하고 숭배하는 것은 안 변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권이니까요. 이권? 돈이니까. 네. 그렇죠. 참. 맞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국과 이재명이 지금 서로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조국이 세 가지에서 먼저 치고 나갔는데 민주당은 뜨악해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탄핵 열차입니다. 즉, 조국이 먼저 시위를 벌였어요. 먼저 광장에 나와서 자기네들이 지금 탄핵을 한다. 그리고 탄핵 소추안 발의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핵과 관련돼서는 내가 선점하고 있어 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좀 뜨악해요. 아니 뭐 그러라 라고 함께 하지 않고 이렇게 뜨악한 이유가 뭘지요? 탄핵은 먼저
이 국민들 다수의 네. 호응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법을 위반한 것이 명료해야 합니다. 네네. 탄핵 요건에 있어서 네. 이게 문재인, 조국, 이재명 모두가 지금 윤석열 정부를 탄핵으로 가져가고 싶습니다. 네네. 지금 뭐 국민투표도 하고 있어요. 진보당과 이 민주노총 등에서는. 네네. 그 국민투표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전국에 온 길에 그 지금 플랜카드가 다 붙어 있습니다. 진보당이 하는 거예요. 진보당이 하는 게 붙어 있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네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사법 리스크가 똑같은데 이 세 사람이 지금 이번 달 두 가지 일로 인해서 네. 완전히 입장이 달라져서 네네. 서로가 서로를 지금 비난하는 상황이에요. 네, 두 가지 일이 누가 뭐죠?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 두 가지 일이 뭐죠? 자, 두 가지가 하나가 예. 이 문다의 음주운전입니다. 아하. 이 또 한 가지는 재보궐 선거였어요. 예. 부산 금정이 문제였어요. 네네. 이 조국과 이재명이 부산 금정에서 뭘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네네. 완전히 삐끄러진 것이고 그렇죠. 문재인의 문다의 음주운전 때문에 네네. 문재인이 부담스러워져 버린 겁니다. 그렇죠. 이 지금 탄핵 국면에서 네네. 음주운전은 비호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 세상에 무슨 뭐 이런 표현은 그렇죠.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자기 변명이 있다라고 하는데 네.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 오늘 이 음주운전 상해로 이제 이 경찰에서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라는 걸 밝혔는데 네. 음주운전은 비호가 안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자, 조국은 이제 정상적인 절차로 봐도 다음 달이면 대법원 판결이 나와요. 네. 조국은 급한 겁니다. 자기가 구속되는 겁니다. 네. 자기가 구속된 이후에 당이 지금 없어질 위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급해서 억지로라도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네. 이재명도 하고 싶죠.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걸 이재명은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또 보수우파 국민들은 이미 8년 전에 한번 이런 거짓 선동에 당해본 경험을 갖고 있어요. 네네. 이제 이렇게 쉽사리 안 당하거든요. 그렇죠. 이재명이 바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 조국은 지금 저렇게 설치는구나. 아하. 거기에다가 문재인을 좀 어떻게 끌어들여서 좀 사용해 볼까 했는데 네. 이게 문다의 음주운전이 터진 겁니다. 음. 이래서 세 사람의 지금 계산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이죠. 그렇죠. 이재명의 계산은 음. 다음 달에 선고가 내리더라도 네. 실형 선고가 내리더라도 구속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은 완전히 자기가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네. 당대표직은 유지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자기는 길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은 내년 봄 정도까지는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 세 사람의 계산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저 조국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네. 이재명도 제정신이 아닌데 네. 민주당에서 조국은 저 지금 뭐 하는 거냐. 네네. 조국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뭐요? 이 탄핵이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는 급한데 네네. 빨리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이 당으로 존립할 수 있도록 네네. 소위 그 교섭 단체입니다. 10명. 교섭 단체 이가 안 되면요 네네. 조국 혁신당 없어집니다. 그렇- 돈 때문에 없어집니다. 네. 그 돈 보증금을 못 받거든요. 그렇죠.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엇박자가 나고 있고 네. 국민들의 싸늘한 이 외면은 더 계속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저도 저 말씀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진짜 전적으로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조국은 지금 돈이 급합니다. 여러 가지로 정당이 계속 지속돼야 되고 자기가 없을 때라도 잘 들어갔을 때라도 이게 좀 남아있길 바라는데 보니까 비례해요 다. 지금 12명이. 그중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당이 어떻게 도는지 예. 돈을 조금 조달할 수 있는 황운하도 곧 들어가요. 곧 들어갑니다. 11월 그 2심 선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게 영광에서 됐었어야 돼요. 조국 계산은. 왜냐하면 영광에서 되면 거봐라 호남은 조국이 그래도 계속 이슈를 몰아갈 수 있다. 지난번에 정당 득표율 총선에서도 조국당이 제일 많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게 직접적으로 영광군수 선출직으로서 선거로서 우리 지자체 장일지언정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줄 설 거예요. 다. 지선 때문에 미리 다 줄 서갖고 돈 주고 앞으로 할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당비 내면서. 그런데 그 꿈이 깨져버렸다는 거죠. 저는 이재명에게 사기당했을 거예요. 사기 당했지. 자, 조국이 그렇죠. 부산 금정에 안 왔더라면 네네. 거기에서 최소한 2등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게 스텝이 꼬이면요. 네네. 선거에서 선거 전략에서 스텝이 꼬이면 우스워져 버립니다. 그렇죠. 제 정신이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재명이 저는 틀림없이 이재명의 전화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금정에 왔거든요. 네네. 이재명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뭐라고 했죠? 부산은 그래도 조국이 고향이고 아하. 이때 한번 도와주시면 우리가 뭐 그냥 있겠습니까? 안 네네. 했겠습니까? 그럼요. 그럼 조국은 뭔가 되는가 싶어서 그때는 이미 이제 영광은 어렵다라는 걸로 대충 윤곽이 드러날 때거든요. 네. 그래서 또 검증이 된다고 하니까 네네. 그게 자기 좀 숟가락을 얹어볼까 음흠. 이렇게 왔던 거예요. 네. 이게 완전히 엇박자가 난 거죠. 네. 조국이 이렇게 이제 탄핵을 가지고 민주당은 이재명은 보수인데 네. 지금 뭐 그래서 믿기가 힘들다. 탄핵은 우리가 앞장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네. 조국이 제가 보기에는 이건 추정입니다. 근데 거의 틀림없을 겁니다. 쏘갔다. 또 사기쳤구나. 그렇죠. 근데 여의도에서 특히 민주당 주변에서 이런 사기는 뭐 매일 일어납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엔 조국이 완전히 당한 겁니다. 네. 그 바보 같은 게 제가 생각해도 이겁니다. 아니, 금정을 그렇게 뭐 내주려면, 아니, 영광이나 국성이나 달라고 하든지 어떤 딜이 확실하게 있었어야지. 영광은 영광대로 치열하게 진짜 싸워나가면서 서로 진짜 뭐 선을 넘을 정도로 서로 치열하게 욕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딜도 못해. 그럼 내줬어. 그런데 거기로 오래. 그러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영광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뭐 여기선 굉장히 서로 차별화되고 싸우는 것 같으면서도 한동석이네? 그럼 내가 굳이, 지금 대안으로 조국당은 선택할 이유가 없잖아. 진보당이 더 열심히 하네. 조국당은 선택할 이유가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은 역시 하수 중에 하수다지. 하는 겁니다. 자기가 왜 정치를 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냥 분풀이로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정치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자질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분풀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조국도 있고요. 몇 명이 있잖아요. 박은정이, 황운하를 비롯해서. 황운하니. 네, 우리 정치 평론하는 사람 중에서도요. 네. 이 자기 분풀이로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공천도 못 받아. 그래서 뭐 더 투덜거려. 뭐 어느 이런 쪽이든요. 거. 예. 그 내용을 들어보시면요. 네네. 근거가 없는 정치 평론은 거의 욕설에 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신공격이에요. 그렇죠. 그걸 왜 듣고 있어야 합니까? 예. 더군다나 나를 공천에서 탈락시켰어. 이런 원한을 갖고 더 세게 얘기하고 더 난리를 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걸 공격을 해도 예. 근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막 비판입니다. 인신공격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네네. 조국이 이때까지 무슨 정책 이야기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술 마시고 국정 운영한다. 네. 조국이 지금 무슨 언제 술을 마셔봤어요. 조국? 저 이재명하고 뭐 빼갈 한 병씩 먹었다며요. 술 먹을 줄 아네. 그런 식으로 인신공격만 하게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네. 자질이 되지 않거나 감정적으로 화풀이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배제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지금 화풀이 한 거예요. 영광에서 뺨 맞고. 보니까 금투세 갖고도 시비를 걸었더라고요. 사실 금투세는 이재명이 이거 어떻게 하면 안 할까.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다 완전히 적통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야정 동의로 통과시킨 금투세 약속 지켜라. 이거 이재명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영광, 금정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휘둘려놓고 이재명 어떻게 골을 질러줄까 이 고민을 하다가 금투세를 끄집어낸 게 아니냐. 이재명이 지난 재보궐선거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탄핵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 이재명의 교활함이죠. 네. 이 탄핵이라는 말이 다른 쪽에서 많이 나와주기를 네네. 탄핵이 갖고 있는 성격이 그런 겁니다. 그렇죠. 이재명 자기는 직접 안 해요. 네. 근데 마음은 굴뚝 같죠. 그렇죠. 근데 미운 조국이 네네. 저걸 자꾸 터뜨리고 그렇죠. 조국은 지금 뭐 탄핵 소추장까지 뭐 발표를 곧 하겠다고 네네. 해요. 뭐 어떻게 쓸는지 모르겠지만요. 네네. 저렇게 조국이 앞서가면서 이걸 뭐라 그러죠? 이 물을 흐려놓는 거예요. 네네. 이 김새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아마 이재명은 참 답답할 겁니다. 네. 조국은 저렇게 김새게 만들죠. 네. 이 문다혜는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지금 뭐 국민들 앞에 문재인과 이재명이 뭐 방탄동맹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뭐 다시 다 뒤집어 쓸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 상황이 어렵게 되었다. 예. 그다음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 하셔도 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게 대통령 가족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거짓 선동을 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려도 국민들에게 정서상 좀 먹혀드는 부분이 있어요. 예. 이 대통령 가족이 갖는 그렇죠. 어떤 숙명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사실도 있고 가짜 뉴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매달리는 건 김건희 여사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 보수파 국민들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 부분이 있다 손치더라도 일정 네. 그게 윤석열 정부와 직접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네네. 권력형 비리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네네. 그 부분을 국민들이 선명하게 분리해서 보면서 네네. 김건희 여사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지금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네. 이걸 분리해 본다는 것도 네. 이재명의 이 소위 탄핵 난동에는 네. 굉장히 불리한 국면이다. 맞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대책에는 전화기 문자에 대한 대책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참. 자, 전하는 말씀.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